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초보자, 유통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신 실전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상품 선정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이 아니고요.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하는 게 베스트이겠죠. 자, 6-1과 6-2강의 상품 선정 원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카테고리의 상품이 아니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판매를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선정하는 게 좋긴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카테고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내가 잘 모르는 카테고리의 상품도 선정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더욱더 많은 조사와 노력, 경쟁사 분석,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고 싶은 상품. 할 수 있는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 보통 뷰티, 패션, 의류, 가전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고수들도 힘든 영역인데 대신 그쪽은 성공했을 때 보상이 엄청 크죠. 막 빌딩 올려요. 한 몇 년 성공하면. 브랜드 하나 런칭하면은 몇백억, 몇천억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인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조금 짜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가정생활용품 있잖아요. 집에 있는 바구니라든지 수납장 이런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키워드 여러 개 나오는 거. 초보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패션 좋죠. 패션. 브랜드 만들고 하루에 막 500개씩 팔 수도 있고 좋죠. 패션 한번 성공하면. 근데 그게 쉽냐고요. 초보자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품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이 아니고. 자, 온라인 판매 초보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자금이 부족하고 광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일단 왕초보자는 판매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위탁으로 해야죠. 처음에는. 위탁으로 판매해 보는 게 좋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초보자랑 중수 고수가 판매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초보자들은 위험한 상품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충분한 연습,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위탁으로 처음엔 연습을 한 후에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운 그런 분석 툴을 사용해서 나만의 상품을 골라서 팔아야 되죠. 그것도 초보자들은 팔기 쉬운 상품 위주로. 중수 고수들이 안 하는 검색량이 좀 작은 그런 키워드의 상품들도 초보에게는 좋은 상품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초보자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상품부터 좀 알아볼게요. 단기적으로 유행을 타는 상품,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사이즈, 컬러 등 구색이 너무 많은 상품, 패션 잡하겠죠. 개당 단가가 너무 높은 상품, 덤핑, 땡처리 상품, 브랜드 상품, 전자상품, 모델명이 확실해서 가격 비교가 돼서 이거는 초보자가 그렇게 싸게 소싱해 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파생이 적은 상품. 이건 뭐냐? 단어의 파생이 적다는 건 키워드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오고. 그런 상품들은 초보자가 팔기 힘들죠. 왜냐면 거기로 다 광고가 몰릴 테고 바이럴 마케팅도 그 키워드로 다 몰릴 테니까. 초보자들은 가정생활용품 같이 최대한 브랜드가 없고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해야 돼요. 자, 사입하는 경우에 비추천하는 상품이 있어요. 위탁이 아니라 사입하는 경우에. 부피 크기가 큰 상품. 자, 일단 사입하기도 힘들고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파손의 위험도 있죠.
화장품, 뷰티, 전자, 패션. 요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너무 어렵죠. 시즌 상품. 사입해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위탁은 괜찮죠. 시즌 상품도. 위탁이니까. 그 다음에 도매, 소매 가격이 비싼 상품. 판매 단가가 높으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고 판매가 일어나면 또 사입해야 돼요. 큰 돈을 들여갖고. 정산 주기 생각하면은 초보자는 도매, 소매 가격이 비싼 상품을 안 하는 게 낫죠. 마진이 적은 상품도 당연히 초보자는 하면 안 되죠. 박리담에 잘 안 되죠. 마진은 적을 수 있어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초보가 많이 파는 게 쉽나요? 그 다음에 기능이 부과된 상품. 이건 뭐냐면 운동용품 같이 뭔가 이렇게 기능이 부과돼서 분량이 많이 나오는 상품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 상품들. 중국 상품 중에 분량이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상품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철저히 파괴된 상품. 이거는 가격 조사를 해보면 내가 소싱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온라인 최저가가 책정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출혈 경쟁하는 그런 카테고리의 상품이니까요.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급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상품. 우리가 사입할 때도 그 공급하는 업체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담당자랑.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초보자 추천 상품은 어떤 카테고리냐? 비브랜드 상품이면서 경쟁률이 낮은 상품. 상품군에 대해 고객이 인지하고 있어서 내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상품. 자, 내가 이 상품을 고객한테 막 설명해야 되면은 그 상품은 초보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막 설명을 해야 고객이 살 수 있는 상품군들 있잖아요. 뭔가 복잡하고 막 기능도 좀 많고 이런 상품들은 고객한테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초보자는 유니크한 뭔가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아주 유니크한 상품보다는 기존 상품보다 뭔가 조금 더 기능이 좀 좋은 상품이라든지 뭐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이런 상품을 하는 게 좋아요. 아주 혁신적인 상품은 팔기 힘듭니다. 추천 카테고리를 보면은 생활잡화, 주방용품, 세탁용품, 수납정리, 반려, 크기가 작은 가구, DIY 취미, 홈데코, 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이런 상품들이 좋아요. 이런 상품들은 가격 비교가 어렵고 초보자가 제일 안 되는 게 경쟁력 있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가 되면 끝장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은 가격 비교가 어렵고 세부 키워드가 많이 나와갖고 바이럴 마케팅 하기도 좋고 광고 치기도 좋고 이런 카테고리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초보자의 단계별 상품 선정 및 판매를 한번 볼까요? 자,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테고리 구애받지 말고 도매 사이트 위탁 상품 100%로 위탁 판매해야죠. 최대한 많은 상품의 판매 경험을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보면 나랑 궁합이 맞는, 이유 없이 궁합이 맞는 상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초보 1단계는 앞에 원칙에 의거해서 위탁으로 선정하는데 썸네일 키워드 상세 페이지를 바꿔가며 판매를 해야죠. 이 왕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바로 등록해야죠. 언제 이 키워드 썸네일 상세 페이지 바꿔요. 초보 1단계에서는 대신 썸네일 키워드 상세 페이지를 좀 바꿔가면서 위탁 위주로 판매를 해야겠죠. 초보 2단계는 초보 1단계와 동일하나 사입 비중을 좀 높이면서 약간 어려운 카테고리의 상품도 도전하면서 사입도 좀 해봐야죠. 자, 온라인 판매 중수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수고수는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금력이 있고 광고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돈이 되는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죠. 이제는 이 정도 가면 이제 생계 유지가 돼야 돼요. 온라인 판매로. 그러려면 돈이 되는 상품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돈이 되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있죠. 돈이 되는 상품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유통채널 공급업체에 대한 네트워크가 초보보다는 훨씬 많겠죠. 여태까지 팔아온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선정해야 되냐. 자,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직장인 이상의 수익이 필요하고 직장인 이상이 아니라 사장님 수익이 필요하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만 최소화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초보가 안 하는 거. 시즌 상품, 브랜드 상품, 인증 상품, 땡처리 상품. 수요가 많은 상품, 공급량이 높은 상품.
대신 그 키워드에 1, 2, 3, 4 등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품 해야겠죠. 그다음에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 식품이나 생활용품. 그래야 매출이 많이 나오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품, 고단가 상품, 크기 부피가 큰 상품, CS 많은 상품. 이런 상품을 해야 좀 어느 정도 수익이 개런티 되겠죠. 가령 햇빵 같은 거 이런 거 첫 번 절대 하면 안 되죠. 싸게 못 갖고 오니까. 근데 중수고수는 한번 해볼 법해요. 최저가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대박 상품들 있잖아요. 뷰티, 패션, 가전, 다이어트도. 여태까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요는 적더라도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상품. 이거는 트렌드의 초반에 있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는 적죠, 현재는. 근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근데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키우기가 초보자는 힘들지만 이런 중수고수는 대형 온라인 마켓 MD를 알잖아요. 그럼 MD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런 시작되는 트렌드의 초반에 있는 상품을 특가들이나 기획전이나 이런 걸 통해 많이 노출시켜서 시장을 키울 수 있죠. 이런 상품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능성은 있는데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광고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상품을 가진 그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한테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조업체, 수입업체, 생산자가 브랜딩, 마케팅, 광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못 팔고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상품들을 소싱해서 파는 거예요. 나의 온라인 판매 능력과 마케팅, 광고 능력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비브랜드 상품들을 가진 사장님을 설득해서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 있다는 기준은 뭐냐? 6-1에 6-2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와디즈나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것을 보면 상품은 정말 좋아요. 상세 페이지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근데 광고, 마케팅, 브랜딩을 할 줄 몰라서 망한 상품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못 팔고 있는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을 잡아서 팔면은 아주 유리하죠. 내가 위험부담 감수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물론 잘 팔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상품 싹 회수해서 본인들이 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건 감수해야 되죠, 이제. 자, 근데 아무리 시장 분석을 열심히 하고 좋은 상품 갖고 뭐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판매하기 전까지는 성공 실패를 알 수가 없어요. 팔아봐야 알아요, 상품은.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두 개 상품에 내 모든 것을 걸면 안 돼요. 이 한두 개 상품 실패하면 내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수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철저히 시장조사 분석하여 한 10개 정도 상품을 선정 및 판매하죠. 한두 개에 올인하지 않아요. 10개 상품을 선정해서 1개 대박, 2-3개는 중박, 6-7개는 실패, 본전 또는 손실을 보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1개의 대박과 2-3개의 중박을 얼마나 크게 터뜨리고 이 실패를 볼 때 실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특히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온라인 셀러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우리들은 한두 개에 올인하면 정말 안 되죠. 한 10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 성공시킨다. 근데 그 성공을 크게 만든다.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많은 상품을 시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에 총 25시간 85강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5개월간 저에게 1대1로 무제한 개인 코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